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의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닙니다. 정말로 넬슨이 아니라고요? 더 위대한 사람이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 출신이라고요? 여기 미국의 한 해군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해군의 400년 전 구닥다리 전술이 최첨단 현대전에서도 통한다고 해서 충격입니다. 과연 무슨 전술이길래 400년을 이긴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버지니아주 애나폴리 202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3층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미국 해군 장교 라일리 커터입니다. 30살의 혼혈 미국인이죠. 무거운 교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자 주변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로이 캠벨 스미스 3세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예비역 해군 중위 출신인 그분은 전략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강단에 오른 교수님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죠.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고 모두가 자신있게 외쳤죠. 영국의 넬슨 제독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한 전설, 우리가 배운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한국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의 제독이 넬슨보다 위대하다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어린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그 이름. 솔직히 지겨웠습니다. 식탁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심지어 생일 파티에서도 어머니는 한국 이야기만 하셨죠. 라일리야, 내 뿌리를 잊지 마라. 이순신 장군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멀고 낯선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으니까요. 성조기를 보며 충성을 맹세했고 미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단 13척의 배로 일본 함대 333척과 맞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말도 안 돼. 13대 333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동양의 전설이겠지.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저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과장법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한국 김치가 세계 최고라느니,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느니,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발명했고 전생에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의 제독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커터 중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국인이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제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료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미국인 동료였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한국계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대 해전과는 거리가 멀죠. 그날 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방부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최첨단 장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전자기기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헤드셋을 쓰고 콘솔 앞에 앉자 옆자리에 빌리 샌더스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지휘관은 에드워드 스콧 교관이었죠.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회색빛 눈동자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다. 스콧 교관의 첫마디가 시뮬레이션 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빌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저는 위성 정찰과 드론을 활용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AI가 최적의 공격 시점을 계산합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데이터가 춤을 췄습니다. 훌륭하군, 샌더스 중위. 이게 바로 현대전이지. 스콧 교관의 칭찬에 빌리의 어깨가 으쓱했죠.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난중일기 영문 번역본이 눈에 들어왔죠. 스미스 교수님이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외면했습니다. 저도 현대적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제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들어오셨죠. 잠시만요, 커터 중이. 그게 전부입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흥미롭군요. 당신 어머니의 조국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가 있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스콧 교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미스 교수, 역사는 역사일 뿐입니다. 현대전에서 400년 전 전술이라니 그건 낭만에 불과하죠. 그럴까요? 스미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순신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건 시대를 초월한 전략 철학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빌리의 전략은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죠. 위성이 적을 추적하고 드론이 정찰하고 AI가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제 전략은 그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빌리의 압승, 보십시오. 이게 현대전입니다. 감정이나 역사 따위는 필요 없어요. 스콧 교관의 선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퇴근 후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난중일기가 눈에 들어왔죠. 무심코 펼쳐본 페이지에서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어쩌면, 아니, 전 다시 책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일리야, 잘 지내니? 갑자기 입이 열렸습니다. 엄마, 이순신 장군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물어보다니. 하지만 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평가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해군 정복을 입고도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준비됐어. 커터, 오늘도 현대전 시나리오야. 그의 미소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죠. 시뮬레이션 룸의 차가운 불빛 아래 20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빌리의 AI 기반 전술은 완벽했고 제 전통적 접근은 무력했죠. 위성 데이터가 쏟아지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가상 전장에서 제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30분도 안 돼 모든 게 끝났어요. 시뮬레이션 종료, 기계음이 울리자 스콧 교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경멸이 가득했죠. 커터 중위, 이게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평가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낭만 따위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해군 장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요.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빌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죠. 데이터가 답이야. 커터.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없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의 푸른 눈, 한국인 어머니의 검은 머리, 전 대체 누구일까요?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해군 장교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책상 서랍을 뒤지다 낡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임관식 때 어머니가 주신 거였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편지를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런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라일리에게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란다. 이순신 장군은 말했지.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엄마는 내가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게 진정한 힘이니까.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그동안 전 뭘 한 걸까요? 제 뿌리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지만 어머니는 받으셨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죠. 라일리야,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이야기도 듣기 싫어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요.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완패했어요. 전 형편없는 장교예요. 라일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란다. 시작일 수 있어. 이순신 장군도 수많은 역경을 겪었단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마음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싸우는지 알았기 때문이지.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미스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순신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커터 중이 진정한 배움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죠. 그날부터 난중일기를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술서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고뇌와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일주일 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할아버지 묘소도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죠. 고마워, 라일리야. 엄마가 정말 기다렸던 말이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정했던 건 단순히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었죠. 이제 그 진실과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새벽 4시 책상 위에 스탠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의 낡은 종이에서 묘한 향기가 났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애썼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8글자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문장이었죠. 하지만 명량해전 기록을 읽으면서 서서히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1597년 9월 16일의 기록. 이순신은 13척으로 330척과 대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살행위였죠. 그런데도 그는 부하들에게 담담히 말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교수님을 찾아갔죠.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교수님이 해도를 펼치고 계셨어요. 명량해협의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하셨습니다. 좁은 수로, 거센 물살, 숫자의 열세를 지형으로 극복한 것이죠. 게다가 심리전까지 일본군의 자만심을 이용해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만 전술, 약한 척하며 적을 유인하고 각계격파, 현대전에서도 쓰는 전술이 4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연구실로 돌아와 밤새 분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전투 시뮬레이션을 띄웠죠. 13대 333, 승률 0.3%. 하지만 지형 데이터를 입력하자 15%로 뛰었습니다. 심리전 변수까지 추가하니 30%까지 올랐어요. 명량해전의 전술을 현대전으로 치환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형 활용, 심리전, 집중 타격, 현대 해군 교리와 정확히 일치했죠. 다음 날 빌리와의 재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스콧 교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죠. 이번엔 제가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좁은 해협, 수적 열세, 시작과 동시에 후퇴했습니다. 빌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추격했죠. 그때 좁은 해협으로 유인된 빌리의 함대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조류에 휘말린 적함들은 대형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시뮬레이션 종료, 제 승리였습니다. 평가실이 조용해졌죠. 스콧 교관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전에 적용했다고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스미스 교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교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이순신이 위대했던 건 무기가 아니라 정신 때문이라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다시 난중일기를 펼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의 의지,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표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400년 전 그 밤, 명량해협에서도 이런 별들이 빛났겠죠. 13척의 배 위에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눈에도 최종 시뮬레이션 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콧 교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커터 중위,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명량해전을 현대에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건 쉽지 않았죠. 밤새 연구에 몰두했어요. 명량해협이 지형도를 분석하고 조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핵심은 제한된 공간이었죠. 스미스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현대전에서 좁은 해협을 어떻게 만들죠? 교수님의 답변이 눈을 뜨게 했어요. 물리적 해협이 아니더라도 전자전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죠. 통신을 방해하고 레이더를 교란하면 가상의 해협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전으로 적의 센서를 마비시키고 허위 신호로 혼란을 주는 계획을 세웠죠. 이순신이 자연을 이용했다면 전 기술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정을 확인했어요. 제 함대는 13척, 빌리의 함대는 40척. 미쳤어. 커터 3대 1이야.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웃었죠. 이순신은 25대 1도 이겼으니까요.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전자전 패턴을 설계하고 기만 전술을 구상했죠. 모든 것은 명량해전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했습니다. 지형의 이점, 적의 자만심, 집중 타격의 원칙들이 제 머릿속에서 현대전 전략으로 변환되었어요. 시뮬레이션 전날 밤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이순신 장군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머니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죠. 아니, 분명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겠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부하들을 살리겠다는 책임감. 전쟁은 기술도 숫자도 아닌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당일 아침,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복도에서 만난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이순신의 진정한 무기는 거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죠.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니 스콧 교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자, 시작하지. 그의 신호와 함께 화면에 두 함대가 나타났죠. 13대 40. 숫자로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속으로 되뇌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의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빌리의 함대가 자신만만하게 전진했죠. 겁먹었나, 커터? 빌리의 도발이 들렸지만 전 계획대로 후퇴하며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어요. 빌리의 레이더가 교란되기 시작했죠. 혼란에 빠진 적 함대의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좁은 구역에 몰린 빌리의 함대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판 명량해전이었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이 해냈던 그 기적을 전 디지털 바다에서 재현하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빌리의 40척 함대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진했죠. 초반 5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제 함대 2척이 순식간에 격침됐어요. 평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스콧 교관의 표정에는 역시나라는 냉소가 서려 있었죠. 이게 현실이지, 커터.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순신도 초반에는 후퇴하며 적을 유인했으니까요.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허위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빌리의 함대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죠. 뭐야?
레이더가 이상해. 빌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함대가 대형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해협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전자교란으로 만든 가상의 울돌목이었죠. 빌리의 함대는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하객진 전술을 현대전으로 재해석한 포메이션을 펼쳤어요. 양 날개에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죠. 빌리의 선두 함선들이 하나둘 격침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제 함대는 11척이 남았고 빌리는 절반 이상을 잃었죠. 이럴 수가. 평가단의 놀란 탄성이 들렸습니다. 스콧 교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모니터에 뜬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3대1의 열세가 이제는 거의 1대1이 됐으니까요. 빌리가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남은 함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죠. 하지만 이미 주도권은 제게 넘어온 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빌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의 최신식 전술과 첨단 무기가 400년 전 전략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10분, 저는 이순신의 결정적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적장선을 집중 공격하는 거였죠. 빌리의 기함을 향해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종료 1분. 전 빌리의 기함이 격침됐습니다. 남은 적 함대는 지휘 체계를 잃고 혼란에 빠졌죠. 최종 스코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11대 8 제가 이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3대1의 열세를 뒤집은 기적 같은 승리였으니까요. 스콧 교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터 중이 설명해보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어요.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의 재현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술을 현대전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첫째, 전자전으로 가상의 좁은 해협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적의 자만심을 이용해 유인했죠. 셋째, 하객진 전술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장을 노려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어요. 평가관이 물었죠. 400년 전 전술이 어떻게 현대전에서 통할 수 있죠?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심리와 전략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니까요. 빌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인정해, 커터. 내가 이겼어. 난 기술만 믿었지 전략의 본질을 놓쳤던 것 같아. 스미스 교수님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순신의 정신이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평가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콧 교관은 한참 동안 데이터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죠. 커터 중위.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잘했다. 짧은 인정이었지만 그에게서 듣기 힘든 칭찬이었어요. 빌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라이벌의 눈빛이 아니었죠. 넌 내가 못 본 걸 봤어. 데이터와 시스템에만 의존했던 내가 부끄럽네. 평가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긴 토론 끝에 결론이 났죠. 제 전략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커터 중위의 접근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대에 접목한 창의적인 사례죠. 스콧 교관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기술만이 답은 아니었군. 때로는 옛것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일주일 후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나섰죠. 수백 명의 장교들 앞에서 이순신의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기술이 아닙니다. 준비와 정신, 그리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이죠. 이순신 제독은 이를 400년 전에 증명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 고위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커터 중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인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전쟁을 수행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커리큘럼에 이순신 전술 연구가 포함된다는 거였죠. 스미스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커터, 당신이 해냈어요.
이제 이순신의 정신이 미 해군의 일부가 될 겁니다. 빌리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데이터만 맹신하지 않았죠. 커터, 같이 연구해보지 않을래? 현대 기술과 고전 전략의 융합 말이야. 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라이벌에서 동료가 된 우리는 새로운 전술 개발에 착수했죠. 어느 날 스콧 교관이 절 불렀습니다. 커터, 자네 덕분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네. 시스템도 영혼을 배워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의 말에 전 미소 지었죠. 차가운 현실주의자였던 그가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에 알려졌고 특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였죠. 드디어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온 겁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이순신 장군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제 내 뿌리를 직접 볼 수 있겠구나. 공항에서 스미스 교수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커터, 기억하게. 자네가 증명한 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야. 동서양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조화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해군의 일부가 됐죠. 그리고 전 극악교 역할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400년 전 이순신이 지켰던 그 바다, 이제 그 정신은 전 세계 해군의 교과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난중일기를 펼쳤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한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이순신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제 뿌리의 나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향을 찾았죠. 그동안 외면했던 제 반쪽 정체성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이순신 동상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터 중위님, 한국 해군 관계자가 반겨주었죠. 동상 앞에서 경례를 올렸어요.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순신의 후예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순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하객진을 펼쳤던 곳입니다. 안내인의 설명에 전율했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재현했던 그 전투의 현장이었죠. 현충사에서 이순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평생 자랑스러워하신 분이에요.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생도들 앞에 섰죠. 저는 오랫동안 제 뿌리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통해 깨달았어요. 명량해전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의지와 지혜죠. 이순신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생도가 물었습니다. 중위님은 어떤 장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순신 같은 리더요. 기술과 정신을 겸비한 동서양의 지혜를 융합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해군사관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었죠.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생도들이 여러 이름을 댔습니다. 전 스크린에 이순신 초상화를 띄웠죠. 400년 전 한국의 이순신 제독입니다. 강해 후 스미스 교수님이 다가왔어요. 자랑스럽네. 커터, 자네가 진정한 가교가 됐어.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봤습니다. 미국 해군 배지와 이순신 초상화. 이제 그 둘은 제 안에서 하나가 됐죠.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어요. 태평양 건너 한국과 이어진 바다, 이순신의 정신이 제 안에 흐르고 그걸 미국 해군에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뿌리를 인정할 때 나옵니다. 전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자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해군 장교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였으니까요. 먼 훗날 제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영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말라고요. 이제 전 압니다. 미국 해군 장교이면서 한국의 후예라는 사실이 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이순신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상징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정신입니다. 많은 나라의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13척으로 333척을 물리친 장군은 단 한 명. 그리고 그 정신이 400년을 넘어 현대 미국 해군의 교육 과정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던 한 청년이 이순신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동서양을 잇는 가교가 되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뿌리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일리 커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